네, 이어서 더 이슈입니다. 주제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4월 금통일을 미리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글로벌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가 뚜렷합니다. 거의 엇박자를 내는 국가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급격하게 비둘기파 쪽으로 선회가 된 이후에는 유럽, 중국, 일본까지 모두 다 동참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연 여기에서 한해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피력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지난주에 지금 라가르드 IMF 총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났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추경 편성을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만큼 국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추경 편성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IMF 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성장률, 물가 모두 다 좀 완만한 하락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구간입니다. 여러 가지 정부 측에서는 재정 정책을 우선적으로는 쓰고 있는 상태고요. 이 과정을 지켜본 이후의 통화 정책으로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시각입니다. 향후 수정 경제의 전망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유지를 하게 될지 하향하게 될지 이거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 시각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는데요. 체크 포인트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식 해설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기준금리 지금 변화 추이를 먼저 짚어보고 저희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예, 한국은행에서 지금 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1년에 8번 정도 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죠. 원칙적으로 이제 물가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외 경제 상황들, 그다음에 금융시장, 예를 들면 부동산 투기가 많다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요.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8번 만나서 기준금리를 이제 결정을 하고 있죠. 이렇게 금리가 결정이 되면 초단기물인 콜금리에 즉시 영향을 주게 되고요. 그다음에 장단기 시장금리, 또 예금금리,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줘서 결국에는 실물 경제에 이제 영향을 준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금리 설명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 추이를 보시면 그래프 보실 텐데 우리가 2006, 7, 8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흐름들을 보시면 당시에 하는 쪽에서 잘못 오판을 해서 금리를 올려버렸잖아요.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우리는. 그래서 5.25가 2008년 8월 달이 5.25 고점으로 해서 쭉 빠집니다. 그렇게 해서 2009년 2월 달에 2%까지 떨어졌고요. 내렸고 거의 한 1년 정도 유지하다가 이제 2010년도 7월 달에 2.25로 올리죠. 그리고 나서 2011년 6월까지 3.25 수준으로 금리는 보시는 것처럼 쭉 올라갑니다. 단계적 인상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나서 거의 역시 한 1년 정도 쉬었다가 2012년 7월 달에 다시 3%로 금리를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16년 6월까지 계속 쉬지 않고 내려서 3%이던 금리가 2016년 6월 달에 1.25%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한 1년 한 5개월 정도 1.25에서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다가 이때 사실 서울 아파트 값이 1년에 20, 30%씩 오르고 해서 센 쪽은 한 40%까지도 움직였던 상황인데요. 저금리가 하여튼 1.25% 저금리가 한 1년 반 정도 유지가 되고 나서 2017년 11월부터 다시 오르기 시작하죠. 금리를, 기준금리를 1.5로 올렸었고요. 그리고 작년 2018년 11월 달에 다시 0.25 올려서 현재는 이제 최저치였던 1.25에서 0.5 올라서 4월 현재 1.75%로 기준금리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시장 금리는 금리를 내릴 것 같다는 쪽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보다는 좀 낮게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내린다라는 쪽의 시황에 맞춰서 금리는 좀 하향세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쭉 짚어봤네요. 저희가 2008년부터 추이를 봤는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어요. 네네. 여기에서 4월 금통위가 어떤 선택을 할까? 사실 이거는 분분하지는 않은 것 같고 만장일치로 동결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체감 경기랑 또 제가 느끼는 또 앵커분이 느끼는 체감 경기 같기 때문에 금리를 움직이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대신증권 먼저 견해들 볼게요. 일단 기준금리는 소수 의견 개진 없이 이번에는 그러니까 4월 18일 날 금통에서는 만장일치로
예, 동결될 것으로 봤어요. 다만 이제 당국 차원에서 정책 목표를 어디에 포커스를 둘 것인지, 그 전에 사실 금리 올릴 때는 말 그대로 금융 안정, 그러니까 약간 뭐 부동산 쪽도 잡아야 되겠고 네. 빚도 너무 는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잡으려고 올렸던 부분도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정책 목표를 어디다 포커스를 맞출지에 관심이 있을 거로 봤고요. 그리고 일단 금리를 작년 11월에 올리고 난 이후에 국내외 펀드멘탈 여건과 금융 여건이, 사실 부동산 쪽은 뭐 실거래가로 보면 사실 아주 많이 밀렸나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좀 안정됐다고는 하고, 또 부채 규모도 이 각도가 좀 완만해지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는 그 증분 자체가 변화가 뚜렷해졌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특별하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포커스가 이동될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IBK는 지금 역시나 금리는 만장일치로 동결 나올 걸 봤고요. 인하 시그널을 차단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요 기축통화국, 뭐 미국도 그렇고요. 선제적으로 이쪽보다 금리 방향을 선회하기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선회하기는 좀 애매하다는 거죠. 미국도 지금 안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내려 되는 건가?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지금 위기 상황은 아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려버리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오히려 확인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걸로 봤고요. 지금 그림 보시면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기준금리 추이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 실선이 미국인데요. 시차를 본다고 하면 2000년도 IT 버블 이후로는 조금 미국이 먼저 움직이는 게 확실히 드러나거든요. 선제적이네요. 네, 고점에서 먼저 내려오고 네. 저점도 먼저 높여지고, 그러니까 인상도 먼저 하고 인하도 먼저 하죠, 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후행적으로 따라간다는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약간 뭐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현대차 증권에서도 동결, 만장일치 동결 나올 것으로 봤고요. 그리고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역시 아니다라고 현대차 쪽에서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럴 상황은 현재로서는 아닌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이번 내일 금통위에서 역시 만장일치 동결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금융 불균형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 효과, 그다음에 경제 지표는 조금 꺾여는 있는데 그게 좀 꺾인 폭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다 잘못하면 좋으면 다시 살아날 수도 있는 거라서요. 이번에 좀 보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하를 할 것으로 보는 쪽의 시각을 조금 누른 재료들은 최근에 분위기가 약간 경기가 이러다 다시 살아나는 건가라는 기대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현재로서는 금리 인하 기대를 좀 일축할 거다라는 얘기도 나와 있어서 전체로 보시면 일단 뭐 동결은 만장일치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이 투자가 어떻게 보면 좀 정리를 잘한 것 같은데요. 일단 이번 금통위에서는 좀 중립 정도로, 왜냐하면 인하할 요인들도 우리 현재 경기만 보면 요인들도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 시황이라든지 글로벌하게 돌아가는 양상들을 봤을 때는 약간 또 위쪽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어서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선에서 금통위가 이번에 4월 금통위에서는 중립을 지켜줄 거다라는 시각이, 개인적으로는 이게 하이 투자 시각이 조금 더 공감이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주열 총재도 일단 금리 인하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인하든 뭐 인상이든지 간에 금통위에서 정책적인 변화에 좀 포지션을 언제 줄 것인가를,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좀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경기 모멘텀은 둔화되는 거 맞고요. 계속해서 뭐 IMF라든지 주요 기관에서도 성장 전망 하향하고, 물론 이제 내년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올해만 놓고 보면요. 그리고 물가도 예상보다는 낮은 수준이고, 경제 여건만 보면 약간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인하도 가능하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IMF에서 추경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부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발맞춘다고 하면 어쨌든 뭐 인하도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지금 금융 안정에 직접 그 대상이었던, 그 금융 안정을 이루는 목표 대상이었던 가계 부채나 부동산 시장이 경계 수위가 또 낮아진 상황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금리를 내리는 건가 하는 시각으로 확산되는 이유일 텐데, 어쨌든 현재 그렇고요. 그리고 대신증권 이야기로는 일단 추경이 편성이 되면 아마 6월에 나온다고 했나요? 6월이나 하반기에 집행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추경 편성되고 나면 하반기에
정책 공조 차원에서라도 금리는 한 번 정도 다운될 걸로 봤습니다. 그래서 대신은 지금 1.75인데 하반기 가면 1.5까지 금리 다시 낮춰질 거라고 또 보고 있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IBK에서는 지금 시중금리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100% 이상 반영되고 있다. 네. 다만 이제 하느니 단기간에 보면 미국이 동결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를 동결하는 상황에서 아까랑 같은 얘기인데요. 금리를 먼저 선제적으로 내릴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의문이다. 그래서 약간 좀 상충은 되는데 아까 처음에 해드렸던 하이트 증권 견해랑 유사합니다. 그래서 네. 금통위 시각으로 보면 이번에는 동결이고 인상이냐 인하에 대해서도 큰 뭐 별 얘기는 안 나올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정확한 멘트가 이제 나중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하방 리스크가 커지면 뭐 선제적인 대응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성장률 조정 가능성 이번에 또 있을지 그리고 네. 향후 좀 경기의 가장 큰 변수 요인이 어떤 것들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코너가 재미가 없을 수는 있어요. 주식하는 입장에서. 근데 이 성장률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이 물론 펀드 매니저처럼 뭐 큰 금액을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펀드 매니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장률이 제일 중요한 인덱스거든요, 사실은. 예. 한 나라의 성장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본인이 갖고 있는 자금 중에 만약에 운용 자산이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운용 자산이 있으시잖아요. 뭐 억 단위든 아니면 뭐 1,000만 원 단위든 있으실 텐데 주식을 지금 내가 많이 해야 되냐 아니면 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냐라는 걸 결정하는 요인은 경기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매 해마다 1억을 가지고 운용하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거든요. 그거는 사실은 성과 면에서는 저 이야기에 뭐 공감하실 분도 있고 아닐 분도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해서는 사실 주식 투자에 성공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경기 판단에 따라서 본인이 그러니까 위험자산 위험자산을 늘려야 될 시기가 있고 아닐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제 그게 경기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 것 이유겠고요.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경기가 좋아질 국면에서는 1억이다 그러면 그걸 100% 주식 투자하시는 게 맞겠고요. 또는 뭐 레버리지를 실어도 되는 거고요. 신용을 쓴다든지. 근데 지금같이 경기가 좀 불안정한 상황이면 1억이 있다 그러면 저는 100% 다 주식을 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신용도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게 경기에 대한 성장률 이 전망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재미없지만 식상하지만 이런 걸 본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하는 쪽에서 나올 수정 경제 전망에서는 성장하고 물가 전망치가 다 하향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근데 근거를 보시면 정부가 지금 6, 7조로 추경이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은행도 지금 경기 대응 타당성을 그러니까 한은 혼자만 경기가 지금 좋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보조를 좀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약간 좀 완화시켜서 정부가 추경도 한다는데 야, 지금 너무 경기가 살아날 것 같아라고 말을 못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거기에 보조를 맞춘다는 의미에서는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이제 IBK에서는 대내외 펀드멘탈에 대해 좋지 않은 전망이 또 있다라는 시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이번에 또 내려야 된다라는 것도 IBK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증권사별로 이 채권 쪽 그리고 이코노미스트 별로 보면 시각이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현재 본인이 어떻게 경기를 판단하고 있냐에 따라 좀 다른 거고요. 네. 다만 이제 좀 좋아지는 쪽에서는 중국이 어쨌든 재정 정책을 확장으로 가고 있고 확장해서 가고 있고 그래서 주식도 보면 거의 올해 20-30% 올랐잖아요. 중국은. 예. 네. 오늘 GDP가 일단 11시에 나올 겁니다만 그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무역 분쟁도 현재는 휴전 상태인데 이게 종전 갈 수도 있는 거고 좋아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런 기대감들이 금리를 계속 좀 상승 압박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률을 아래쪽으로 떨어뜨릴지는 또 의문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2.6 그대로 나올 걸로 봅니다. 글로벌 IMF도 그렇고 한은도 지금 2.6인데요. 올해는 본인들 현대차 증권에서도 올해는 2.6% 그대로 좀 유지할 것 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근거로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전망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중국 괜찮게 나오려고 하고 수출 데이터도 약간 뭐 일평균으로 보면 사실 꺾여 있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YY로 보면 약간 살아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다 이제 좀 후행하지만
추경도 약간은 이제 하반기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재료라서 지금 당장 수정 전망을 해서 더 떨어뜨리지는 않을 거다라는 게 또 현대차증권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네. 의견이 엇갈리는 게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야 되겠어요. 내일 체크포인트는 아마 성장률 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통화 정책 기조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안을 해서 이제 전략을 잡아본다면은 현금 풀베팅은 굉장히 지금 리스키하다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전략 방향 어떻게 나올까요? 예, 한은은 워낙에 실업하고 인플레에 관심이 많은 기관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실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실업하고 인플레는 전통적으로 그 그래프 상에서 보시면 한꺼번에 잡기가 이론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실제로도 어려울 거고요. 그러니까 실업을 잡으려면 인플레가 뛰는 거고요. 그리고 인플레를 잡으려면 실업이 아주 작살이 나겠죠. 그러니까 이걸 다 하기는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정책 조합 이걸 좀이라도 아시는 분들은 정부를 비난을 막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래서 실업 인플레가 동시에 잡기는 힘들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었고요. 주요국 정책,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의 그게 숙제죠. 그걸 잘하는 사람은 오래 가는 거고, 못 그러면 금방 내려와야 되는 거고 그러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봤을 때는 인플레보다는 제 판단입니다만, 실업이 문제인 것 같고요. 한국 경제는. 그래서 한은도 아마 그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앞으로의 시황들은 한은이 이 경기 모멘텀을 죽이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래서 이 시황에 우호적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국면에서는 좀 한은은 아까 여러 가지 시각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완화적인 어떤 기조를 유지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시황에는 긍정적일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이 앞서 2월 달에 통화정책 발표에서 한은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시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완화인데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그 변화들이 우리의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다. 그리고 금융 안정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지금 사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돈이 부동산 않을 것 같고요. 네, 부동산도 별로인 것 같고 주식이 그렇다고 막 폭등하는 것 같지도 않고 아니고. 코인이 막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고 옛날처럼 좀 지금 현재는 좀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금융 안정 상황들을 점검하면서 하는 쪽에서도 운용해 나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종합해 보면 성장률 하향에도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다만 이제 금리는 시황에 이 비우호적으로,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작동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그런 우호적인 상황들은, 그러니까 금리가 우호적인 상황들은 주가에 꼭 100% 좋은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조율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신중하게 정말 한 걸음씩 내디뎌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